208쪽에 주 상윤의 예제를 통해서 상기업의 순환 과정을 총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뭐 분개하고 풀고 막 이런 것들을 다 하면 뭐 이 오늘 수업에 1, 2, 3 섹션을 전부 다 해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하다 보면 얘가 느려서 그래서 막 풀기만 하면은 한 30분 정도면 될 텐데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중심으로 하면서 어떤 상태인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에 대비하는 회계의 순환 과정의 문제는 교수님이 따로 마지막 14주차 수업 3주차에 올릴 2주차에 올리겠구나. 그 수업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되고요. 여기는 상기업의 회계 처리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 하는 순환 과정을 익히도록 교수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중의 거래에 대해서 분기하고 전기하고 수정전 합계전 액상표 이렇게 만드는 그 형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다뤄줄 테니까 여러분은 이 부분을 충실히 한번 보면서 실제로 장부 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상기업 같은 경우 예제와 같이 하겠구나 이런 흐름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을 듣는 것 위주로 여기는 해도 좋겠습니다. 자, 보면 쭉 요런 애들 이제 하라는 대로 이제 좀 있으면 할 텐데요. 하는 것들을 보여줄 텐데 재무상태표가 나왔어요. 주상은에 2019년 12월 31일 현재가 나왔어.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작년도 분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올해 2020년도의 거래는 이런 이제 거래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에 12월 말일에 가서 이제 결산을 할 상황에서 결산 정리 사항까지도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기준 거래에 대해서 분개하라. 그러면 기준 거래에 대해서 분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기준 거래에 대해서 하나만 하도록 하면 문제를 보면 기준 거래 분개 다시 가볼까요? 1월 5일에 상품 45만 원 외상으로 매입하다. 이거 못할 사람 이제 없을 거야. 지금쯤이면. 그러면 1월 5일 차변에 왼편에 상품 얼마? 45만 원. 그지? 그다음에 오른편에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45만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뭐 이거 못할 사람 없지? 자, 또 쭉 뭐 3월 8일도 마찬가지로 3월 8일 소모품 5만 원 현금으로 구입하다 그러면 거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남은 금액만큼을 자산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3월 8일이지. 이번에 3월 8일 소모품 B라고 처리했다라는 뜻이야. 소모품 B 비용으로 먼저 처리했다. 소모품 B. 앞서 전에 얘를 소모품으로 했다가 사용한 만큼 소모품 B로 돌리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지. 그런데 지금은 비용으로 먼저 처리하고 남은 애만 나중에 자산으로 해달라는 문제의 제시가 있어요. 명목 계정으로 처리하라. 앞에 배운 대로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대변은 현금. 이와 같이 됐겠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11월 16일까지 쭉 와서 띵띵띵띵띵띵 와서 뭐 이렇게 와서 이제 날짜별 한 다음에 11월 16일에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12월 16일에 어떻게 된 거야? 11월 16일 날짜가 뒤에 분개한 거 해답하고는 안 맞는다, 그지? 그거는 다 앞에 날짜 문제에다 맞추도록 하자. 급여 11월 16일 급여 2만원.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 2만. 무슨 얘기냐면 책에 1월 5일
3월 8일이란 건 맞는데 그 뒤에 문제하고 10월 1일 그 다음에 11월 8일 이렇게 돼 있지 답에. 그게 아니고 11월 16일 뭐 이렇다라는 얘기야. 10월 8일분도 없네, 그지? 응. 그래서 10월 8일이라고 고쳐야 되고 분계. 그 다음에 11월 16일로 고쳐주라 이런 뜻이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날짜가 문제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해답에는 여기에 날짜가 이렇게 됐으니까 날짜 부분을 잘 맞춰서 고쳐주라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날짜가 이게 그 교수님이 그 책을 하다가 틀려져 있어. 나중에 그 고쳐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분계가 쭉 되어졌어요. 자, 분계 쭉 되어졌지. 그리고서는 이제 전기를 해야 돼. 문제 제시해서 뭐 하라고 그랬냐면 거래에서 분기하고 전기하라 그랬잖아. 그럼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를 하러 갔더니 이렇게 돼 있음을 알 수 있어. 그동안에 못 봤었던 애가. 현금 계정 한번 가보자. 자, 이렇게 현금 계정 이렇게 봤더니 전기 2월 6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 여기 12월 31일 전년도에 이만큼씩이 남아서 2000년도로 넘어온 애들이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은 이렇게 2월 된다고 앞서 전 설명해서 가르쳐 줬잖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서 문제들은 뭐 이렇게 전기 2월하는 이런 금액들을 넣고 단기분 뭐 분기하고 전기하고 그것만 가지고 했었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 2월한 금액이 이제 있을 수 있거든. 그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게 거의 당연하지. 계속 기업이 돼 왔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1월 1일 날짜로 전기 2월 돼 있는 거야. 자산 계정은 모두 다 왼쪽에 있을 거고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 있을 거라고. 자, 그럼 현금 계정만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 자, 그러면 여기 현금 계정이 현금 계정이 1월 1일에 얼만큼이 있었던 것이야? 1월 1일에 전기 2월 월 해서 그 2012년 19년 12월 31일 여기 금액 그치? 60만 원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했지?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중에 분계한 자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자, 분계했더니 이런 흐름이 있어. 분계한 게 여기야. 그러면 여기 현금 이런 애들이 있겠다. 그치? 그러면 3월 8일에 여기 3월 8일에 현금 대변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을 거야. 전개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50000인데 상대편 계정 과목이 뭐냐면 소모품 B 이렇게 적고 있겠다. 소모품 B. 그치? 자, 그리고서는 3월 8일. 이런 식으로 됐을 거라고. 자, 현금 계정만 가지고 설명해. 나머지 이제 똑같은 흐름이야. 분계한 거 다 전개하겠지. 자, 그 다음에 현금 또 있는데 봐봐, 여기. 5월 21일 날 있다. 그지? 5월 21일 날. 얼마가 있느냐 하면은 40만 원이 있어요. 뭐 때문에 있느냐? 외상 매출금을 받은 것이야. 현금으로 회수했겠지. 이게 5월 21일과 같이 됐던 거지. 5월 21일. 자, 그 다음에 또 분계장을 봤더니 현금이 어디 있냐면 7월 20일에 있다. 그지? 7월 20일. 자, 이렇게 7월 20일에 얼마가 있냐면 21만 2천원 이렇게 있었던 것이야. 그리고 상대편 계정 과목이 여러 개 있었나 봐. 지좌해서 7월 20일. 이렇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또 가봤더니 7월 20일 다음에 현금 8월 25일 날 현금이 있다. 8월 25일 날 현금 얼마가 있느냐면 3만 원이 있어요. 상대편 계정 과목을 봤더니 이자 비용이야. 날짜는 8월 25일 이렇게 됐던 거야. 8월 25일. 자, 그 다음에 또 봤더니 현금이 어디에 있느냐면 10월 1일에 있어요. 10월 1일에 10월 1일에 현금이 얼마가 있느냐면 24,000원. 24,000원. 뭔가 봤더니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었어. 그치? 자, 그리고 날짜는 10월 1일 맞았지, 이거는. 여기까지는 10월 1일. 10월 1일. 재료. 이렇게 있었던 거야. 됐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현금이 어디에 있냐면 12월 16일인데 이거 12월 16일 아니었지. 날짜 이거 고치라고 그랬지. 11월 16일에 급여 여기 현금 요거 11월 16일로 여기 답도 고쳐줘야 돼. 11월 16일 요거 10월 8일이고 요거 10월 8일 요거 11월 16일. 자, 그래서 봤더니 현금에 11월 16일에 2만원. 뭐 때문에 나갔느냐?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갔어요. 11월 16일. 이와 같이 이제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져서 이제 전기가 됐겠지. 자, 그럼 모든 계정 과목이 이렇게 다 전기가 됐어. 자, 이 문제는 교수님 설명만 듣고 따로 여러분들이 꼭 안 풀어봐도 되겠습니다. 요 흐름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있는 것이야. 자, 이렇게 전기까지 다 끝이 났어요. 전기까지 다 했지. 자, 날짜만 아까 그 오타난 거 조심하고 날짜 이거 뭐 11월 16일로 되는 거 이런 것만 그 문제 날짜에다 맞추도록 하세요. 원래 문제에다. 자, 여기까지 되면 이제 결산기가 온단 말이지. 배운 대로. 그치? 결산기가 오게 되면 뭘 만들어 보느냐면 수정전 합계시상표를 작성하는 거 아니야. 자, 수정전 합계시상표, 합계잔액시상표, 수정전 합계잔액시상표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이야. 자, 누구 것이냐면 요게 주상윤의 거다. 주상윤 것이고 2020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단위는 당연히 이제 원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계정들을 번호를 이렇게 쭉 이제 순서대로 준 것이야. 그래서 현금을 1번 주고 그다음에 당좌예금을 2번 주고 이런 식으로 번호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줘서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겠다. 그지? 자, 여기 하나만 넣어보면 이렇게 이제 현금을 1번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번호 꼭 안 적어도 되고 뭐 번호 적는 게 더 좋습니다. 원면해서 현금 1번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대로 당좌예금 2번 외상매출금 3번 이런 식으로 줬다 이거지. 이해하지? 자, 앞서 해봤을 테니까 교수님이 마지막 섹션에서 이 문제를 꼭 한 번 더 해줄 거야. 상기부업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 대비할 문제를. 자, 그러면 여기다가 현금 해서 현금 계정에 여기 여러분들이 한 합계 금액을 다 적어주면 돼. 합계를 차변 합계를 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121만 2천원이 나오네. 그지? 그래서 거기다가 적으면 돼요. 이렇게 합계잔액시상표 만드는 방법 지금 하는 거야. 212000. 자, 오른쪽 합계도 이렇게 가서 현금 이쪽 이렇게 쭉 다 합계를 내봤더니 12만 4천이 되네. 12만 4천.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모두 해 당좌예금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합계, 잔액 이렇게 했더니 쭉 합계 전부 다 어디까지 하느냐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까지 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자 비용까지 쭉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했더니 하고 나서 합계 금액을 먼저 이렇게 내보는 거야. 그러면 3726, 000, 376 이렇게 맞으면 그 다음 뭐를 하는 거야? 잔액을 이제 구하는 거야. 많은 쪽에서 적은 쪽 빼서 남는 쪽에다가 잔액을 적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을 빼서 잔액을 남는 쪽에다 적으면 요 잔액끼리도 합계가 맞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되시죠?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지? 자, 그러면 문제 요구사항으로 또 올라가 보면 합계잔 액상표까지 이제 만들었어. 그지? 합계잔 액상표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뭐냐면 결산정리와 분계와 전기를 하래요. 자, 결산정리 분계를 하라라는 것이야. 그러면 결산정리사항이 뭔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요 문제에서 요런 애들이 이제 결산정리사항이 있다라는 것이야. 기말상품 재고액이 40만 원이고 비품 감가상각비는 10만 원으로 하고 뭐 이런 그 결산정리 사항이야. 그러면 결산정리 분계를 어떻게 하느냐면 상품부터 1번 보면 자, 결산정리 사항 전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여기 이렇게 하는 것이야. 자, 상품 계정을 이렇게 봤더니 여기 상품 계정이 얼마가 있어? 잔액이 여기 70만 원 이렇게 있지. 수정 전에 70만 원에서 지금 상품의 잔액이 얼마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문제에서 합계잔액상표를 그러니까 봐야 된다는 얘기야. 상품의 재고액이 40만 원이래. 40만 원이 남았다라는 것이야. 상품을 얼만큼 사다가 지금 장부에 있는데 70만 원 있는데 그럼 팔려나간 애가 얼마라는 뜻이야? 40만 원 남아있으니까 30만 원만큼이 매출원가가 됐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그 배운 대로 이렇게 이분법 그 정돈 배운 대로 팔려나간 상품만큼 상품을 줄여주고 40만 원 남았으니까 30만 원 줄여주면 40 남겠다. 그지? 그리고 그 30만 원만큼이 상품 매출원가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다 나머지는 생략할게. 자, 이렇게 결산정리 사항이 되어지면 얘들도 다 전기를 해야 돼요. 분계했으니까 실무는. 자, 여러분들이 이번 기말고사 볼 때는 요거 분계한 거는 전기는 안 해도 됩니다. 결산정리 사항은 요거만은 바로가는 어디로 가면 되니까 정산표로 가잖아. 근데 실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장부도 정리해야 되니까 차이를 알겠지? 장부를 정리해야 되니까 실무에서는 요거까지도 보여달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상품에 요거 결산정리 사항한 것도 여기 전기되잖아. 그지? 자, 이 얘기 잘 모르겠으면 마지막 수업 섹션에서 그 상기업 아닌 일반적으로 그 상기업이지만 이렇게 상품 매출원가에 대해서 그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순수계정 분기법 그 방법만 완전하게 익히도록 하자. 이거 그냥 놔두고 자, 어찌됐든 요런 애들을 전부 전기를 하고 있어요. 실무 이제 전체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요번 그 시험 낼 때는 다시 말하지만 요 결산정리 사항은 전기 안 해도 되겠다라는 거야. 어디다 적으면 됐었어? 정산표에 있다가 정리기입란에 적으면 되는 거란 말이지. 정산표에 정리기. 자, 지금은 실무에서의 흐름이야. 정산표를 만들라는 그 부분이 아니고, 이제 이 문제에서는 정산표 만들으라는 요구사항 없거든. 정산표는 뭐라고 그랬어? 선택사항이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그 정산표 하나의 표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보니까 시험에서 이렇게 잘 이용하는 이런 애가 이제 정산표가 됐던 것이야. 야, 그러면 뭐도 만들어질 수 있냐면 결산정리 분계가 이제 다 되어졌어. 그리고 여기서 정리되는 분계 안에는 전기하는구나. 실무는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기말고사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요 결산정리 사항만은 따로 전기 부분 안 보여주고 어디로 바로 가면 돼? 정산표에 정리기입으로. 지금 말한 거 반드시 기억해도 교수님이 마지막 수업 시간에 또 얘기하도록 할게. 교수님이 그 회계 순환 과정을 총체적으로 복습하는 정리 문제를 하나를 다 풀로 풀어주도록 할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도록 하자.
자, 이거는 이제 실무의 흐름, 실무에서 이제 결산 정리하고 마감 분기하고 이런 것들 과정을 전부 처음부터 지금 보여주려는 예제라서 훑어보고 있는 것이야. 자, 그러면 어디까지 됐냐면 정리기 하는 정리분기하고 정리분기하고 전기하는 것, 그리고 수정 후 합계시산표를 작성해 달라라는 거야. 자, 수정 후 합계시산표는 다시 한번 합계잔액시산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수정 후 합계잔액시산표는 지금 정돈한 것들을 이제 가보면 이 금액들이 결산정리 사항들이 다 와서 붙어 있기 때문에 어때? 금액이 이 수정 전하고 달라지겠다, 그지? 예를 들면 현금 같은 애들은 그대로일 텐데 요 결산정리 사항이 붙은 애들 한번 봐봐. 요게 정리전기결산 요런 애들 다, 요런 애들이 다 붙어져 있는 애들. 요 동그라미 쳐서 12월 31일 날 결산 정리했던 애들 전기한 것들이 붙어져 있는 것들 있지. 이런 애들이 붙어져 있는 애들은 다 어때? 금액이 변해져 있겠다. 그게 이제 그 금액 변한 합계잖아요.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야. 이것도 실무에서도 얘도 꼭이 하는 애가 아니고 수정 후 시산표를 꼭 하지 않고 이것도 선택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틀리지 않았나를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감 분계를 하게 되는데, 자, 요 마감 분계가 이제 중요해. 자, 요 마감 분계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앞서 배운 대로 뭐라 그랬어? 마감 분계라 하면, 모든, 여기에서 봐, 마감 분계는 총계정 원장의 계정들을 마감하는데, 먼저 그 손익계정부터 마감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정부터 마감을 하는데, 손익계산서 계정이 어디부터야? 여기 상품 매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그지? 상품 매출이라는 애부터 시작이 되어져. 그래서 매출 금액이 여기 50만 원이 말수. 이자 수익은 12,000원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 부분들을 모두 다 모든 그 수익 계정은 손익 계정에 어디에다가 마감을 하라고? 여기다가 마감 분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하나만 보여줄게. 대표적인 애들만. 지금은 마감 분계를 보여주러 왔어. 자, 마감 분계를 보여주는데 모든 수익 계정은 손익 계정에 대변해 모으라 그랬단 말이지. 그러면 모든 수익 계정, 이게 상품 매출하고 이자 수익 이런 애들은 수익이지. 그래서 대변에 있으니까 이제 얘는 차변으로 옮겨 적으면 맞아 떨어지겠다. 그래서 12월 31일 현재 마감 분계는 상품 매출 요 수익 계정이 50만 원을 어디로 보내는 것이야? 손익 계정에 대변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그지? 또 수익 계정 뭐가 있었어? 여기 이자 수익이 있었지. 걔도 마찬가지로 이자 수익 얼마냐면 12,000원도 손익 계정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야. 12,000. 그지? 자, 그리고 이제 모든 비용 계정들 있잖아. 그지? 비용 계정들, 모든 비용 계정들 모두 다를 비용 계정은 이제 전부 다 이쪽에 차변에 잔액이 나타난다. 그지? 차변에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모두 다 손익 계정에 대변으로 보내는 것이죠. 차변으로. 자, 손익 이렇게 해서 지금 소모품 B가 얼마냐 하면은 3만 원만큼 이렇게. 그리고 소모품 B는 소거시켜서 없애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급여 이런 애도 마찬가지로 급여도 비용이니까 손익계정에 차변으로 급여 얼마냐면은 2만 원. 그리고 급여는 오른쪽에 적혀지니까 계정이 이렇게 닫히게 되는 것이야. 급여 2만 원.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어지겠어? 계정에. 자, 이렇게 그 마감 붕괴를 하게 되면 이 마감 붕괴한 것을 전기하게 되면 손익계정에 이렇게 모이겠다. 이렇게. 손익계정에 차변에 대변에 이렇게 상품 매출 모든 수익이 이렇게 50만 원 이렇게 오고 손익계정에 차변에 이렇게 오지. 자, 그래서 여기서 수익의 합계 대변 손익계정의 대변이 수익이지. 요 합계해서 이쪽 차변의 합계를 모두 빼면은 요만큼이 이제 당기 순이익이 되는데 이 기업은 뭐 주식회사 형태구나를 봐서 이제 미처분 이익이 여금된 거예요. 개인 기업이면 요게 자본금 이렇게 되는 것이야. 자본금. 알겠지? 여기 손익계정들 마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마감. 그래서 손익 하면서 다 마감하고 있지. 마감되고 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 마감을 가도록 할게. 자, 재무상태표 계정 마감은 앞서 배운 대로 자, 이런 애들은 다 그래서 어때? 다 업계 이제 이렇게 돼서 아무 금액이 없잖아. 다 손익계정에서 해서 어디로 보내줬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으로. 자, 개인 기업이면은 자본금 계정으로 보내줬단 말이야. 당기 순이익이. 응? 자,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만 남지. 그럼 재무상태표 계정은 어떻게 마감하라고 그랬어? 굉장히 많은 애들 있잖아. 이제 앞서 말한 현금, 당좌예금, 외상매출금, 뭐 단기 대여금 다 많은 애들 있겠다. 그러면 하나 대표적으로 우리가 했었던 현금 계정 가봐. 이렇게 되어져 있지. 자, 현금 계정 가봤더니 이와 같이 되어져 있어. 문제 그 요구사항에서 뭐라고 하고 있으니까 요구사항에서 마감 붕괴를 통해서 손익계정 마감했어. 그지? 지금 모든 수익은 손익계정에 대변해 모든 비용은 손익계정에 차변해 한 다음에 손익계정을 해서 차액을 미처분 이익여금 처음 보냈는데 자본금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개인기업은 그렇게 하고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라라고 영미식으로 마감하라라고. 앞서 설명한 대로 영미식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고 남는 금액을 차기 2월 하는 방법이라고 그랬단 말이지. 현금 계정에 차변의 합계 금액이 1, 2, 000 였어. 자, 요쪽도 그 금액이 되기 위해서 요 금액에서 요 금액을 빼면 얼마가 남냐면 현금의 잔액 금액이 1088000 요 금액이 남는 것이야. 자, 요거를 12월 31일 현재 차기 2월 이렇게 해주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요것의 합계 금액도 얼마가로 맞아 떨어질 거냐면 1, 2, 1, 2, 000이 될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라인 한번 보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줄을 그어서 이렇게 마감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다음 연도에 다음 연도 1월 1일에 여기 추가해보자. 여기 다음 연도 1월 1일에 어떻게 되겠어? 1월 1일에 또 앞서 했던 것처럼 전기 2월 이렇게 해서 1088 000 이렇게 해서 다음 연도 초에 시작이 되겠다. 또 그지? 라인은 여기는 이렇게 없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다음 연도 장부가 이제 얘들은 계속 되는 것이야. 어떤 계정들은 재무상태표 계정들은 그지? 재무상태표의 계정에 속하는 현금이라든가 등등을 포함한 자산은 차변에
그리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의 잔액이 전기 2월 이렇게 돼서 시작하겠다. 그리고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래.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손익계산서는 앞서 만들었던 여기 있는 손익계정 마감했었지 아까. 여기 손익계정 마감해서 여기 있었지. 얘를 토대로 해서 손익계산서는 만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 계정은 여기 있는 애를 이제 토대로 해서 잔액들 차기 2월 된 금액들 있지. 걔들을 토대로 해서 만드는 것이야. 봐. 손익계산서는 그대로 왔잖아. 손익계정의 금액들이 수익, 비용. 당기순이익, 요거 악비 처분이익 영업했던 했지. 그 금액이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현금 108을 발효한 애들 금액이 오잖아. 그지? 이런 애들이 쭉 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때 요런 애들 이제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대손 충당금 요런 애들이, 요쪽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어지는, 수취채권의 밑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차감성 평가 계정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분 감가상각 누계 이런 애도 마찬가지야. 정산표 만들 때는 대변에 있었지. 그런데 재무상태표 만들 때는 그 해당 자산의 평가 계정으로 이렇게 차감하는 형식으로 보고를 하는 게 회계 원칙인 것이야. 자, 이런 얘기는 지금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잊어도 좋겠습니다. 정산표 마지막 그 교수님이 14주차를 2주차에 올리는 수업에서 할 때 그 부분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돈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